최근에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에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오른 집값보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오른 집값이 10배가 더 올랐거든요. 집에 부여되는 상속세 회피하고자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요. 안녕하세요. 더모미더 스마트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현재 미국에서 제7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교환분을 한분 모셨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김문환 변호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주된 내용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속 문제, 성령 후견인 문제, 그다음에 상속 플래닝 관련해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고객분들 중에서도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고객분들에게 이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김문환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잠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상속 소송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민사 소송도 하고 있는 김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어쩌다가 이렇게 상속 분야를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주로 담당하게 되셨나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민 왔을 때 공항에 픽업하시는 분의 직업에 따라서 자기 직업이 결정된다고 했던 예전에 이민 오셨던 분들 그런 소리를 들어요. 저도 들어보고 네, 근데 제가 첫 직장이 이제 상속 소송하는 로펌에서 시작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저도 그 소송 자체 업무가 법원 가고 판사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판까지 가는 게 좀 재미를 많이 느껴가지고 지금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좀 특이한 게 미국에서 활동하신 이제 한인분들, 한인 네. 변호사님들을 보시는데 이렇게 소송까지 직접적으로 상속 분야에서 하시는 경우는 사실 별로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네, 한국 변호사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자동차, 퍼스널 인주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상속도 플래닝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예. 저는 이제 플래닝이랑 소송이랑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은 어쨌든 그 샌프란시스코에 계시지만 네. 사실 캘리포니아 전역을 다 커버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주로 이제 케이스들이 대부분이 국가주 케이스가 한 8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산마테오 카운티, 산타클라라 카운티, 알라미다, 콘트라코스 카운티가 한 8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이제 LA 카운티라든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까지 한다면 진짜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주 지역의 끝에서 끝까지 연결을 하시는 거네요. 네, 보통 이제 그렇게 되는데 코로나 전에는 변호사님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또 미국 법원도 줌으로 참석할 수 있게 변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은 줌으로 재판을 한다면 아무래도 훨씬 수월하시겠네요. 네, 그렇고 또 플래닝 하시는 분들은 또 세크라멘토에서 연락이 오시고 네,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생전 증여를 한다든지 유언을 통해서 상속 계획을 수립을 한다, 신탁이든 사실 많지는 않아요. 네. 이게 있기는 하시죠. 당연히 있기는 하신데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서가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하기에 자산관리 개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미국에서는 신탁 아니면 유언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 같은데요.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상속세에 대한 이해를 좀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최근에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에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오른 집값보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오른 집값이 10배가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자산이 대부분 집으로 되기 때문에 집에 부여되는 상속세 회피하고자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이제 또 차이가 있는데 미국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이제 연방 세금이 있고 주 세금이 있는데 연방 상속세의 기준은 그러니까 16밀리언 1,600만 불이 기준이 되는데요. 캘리포니아는 상속세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그 상속세를 안
내고 그 자산 자체를 증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프로베이스를 법원 상속 절차에 오픈하게 되면은 4%에서 1% 사이 이제 퍼센테이지로 부모님의 자산에 그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부동산이 폭등하기 전까지는 그 비용 자체가 변호사들이 타임 차지로 들어가는 비용이랑 그렇게 차이는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 자체가 워낙 크고, 제가 예전에 본 한국 분들 중에서는 스마트하게 정말 자산을 잘 모으셔가지고, 그 한국 분들이 부동산을 좋아하셔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민을 오셔가지고 집을 거의 한 10채 가까이를 계속 90년대 때 사두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집들이 2000년대 지나면서 연방 상속세를 넘어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세금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세금이 언제 부여가 되는지 그 시점이 한국이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현금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상속 세금이 부여가 되지가 않거든요. 한국이랑 다르게 자산의 형태가 변경이 되더라도 이게 현금화가 되지 않으면 세금이 부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또 상속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전에 이제 신탁이라든지 유언장을 많이 만드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이제 한국과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유류분 제도 때문인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은 그게 forced share라고 하는데,